요상한 독감을 만지작거리는 한 여자. 아무리 흔들어도 자물쇠가 열리지 않자 결국 망치로 깨부수를 하는데 도대체 목함에 뭐가 들었길래? 이때 깜빡이는 전등. 그리고 이곳에선 갑자기 컵 속의 물이 얼어버리고 차가운 기운에 검은 손이 올라와 깍지를 끼더니 이번에는 무시무시한 빨간 손이 뱀처럼 남자의 몸을 타고 올라와 그의 뺨을 어루만집니다. 오늘은 이러지 말지. 나 오전에 재판 있어. 이 끈적한 빨간 탕후루 손과 대화하는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며칠 전 할 수 있어, 이용주. 시청에 새로 발령받은 구급 공무원 이홍조. 하지만 과거 신입 시절 실수로 감사과에 찔렀던 공 팀장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팀으로 발령받은 이용주입니다. 언젠가 꼭 한번 보게 될 기다. 네가 공무원 때려치기 전에. 잔뜩 쫄아있는 홍조. 내 그렇게 뒤끝긴 사람 아니니까 편하게 인사 좀 하고. 정말 그럴까요? 유 수장이에요. 부장입니다. 뭐라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충 인사를 끝내고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가운데 드디어 점심시간. 이용주 주무관 점심 메뉴 정했나? 후보 1번 언니네 뚝불, 후보 2번 이서원 차돌짬뽕, 후보 3번 50년 전통 함흥냉면. 이용주 주무관은 뭐가 제일 땡기나? 함흥냉면 어떠세요? 아무래도 50년 전통이니까. 좋았어. 그걸로 해. 네. 잘 먹고 와. 우리는 구내식당 갈 거니까. 뭐라고? 매일매일 뒤끝 장렬 공 팀장 녀석? 그럼 저도 구내식당 가겠습니다. 아이 그러면 안 되지. 이 함흥냉면 먹고 싶어하는 애를 구내식당으로 데리고 가는 거는 꼰대들이나 하는지. 젊은 그렇게 애들 팀원들에게 왕따를 당한 점심시간 홍조는 결국 홍밥행이었죠. 그런데 이때 비담이다. 오늘도 스텝이 장난 아니야. 근데 보좌관님 별명이 왜 비담이에요? 원주시청 비주얼 담당. 저만한 비주얼이 없잖아. 비담 보좌관 권재경이 쳐다보자 나 공연 끝까지 할 거야. 부끄러워 홍시가 된 홍조는 그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죠. 한편 이곳에선 공사 중 작업자의 추락사로 인한 재판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피고는 건설 현장 안전기준을 개무시한 하움건설 대표였고 이 정도면 10년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에겐 유능한 변호사 장신유가 있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계신 사망한 박대호 씨의 부인을 재정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무슨 이유로 불러낸 걸까요? 현장 관리 소홀,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추락사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업 환경이 엉망이라고 남편이 그 현장 다닐 때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힘들었겠죠. 아내가 추락사할 것을 강요해서. 술렁이는 재판장.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추락사가 아니라 추락사고를 강요하셨죠. 그럼 뭐 일부러 죽이라도 했단 말이에요? 아드님이 지난 1월에 혈액암 진단을 받으셨죠? 희귀 케이스라 약물 치료에 많은 돈이 필요했고요. 아들을 위해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한 후 떨어져도 죽지 않을 정도의 높이에서 로프를 푼 것이었지만 몹시 운 나쁜 죽음이 된 것입니다. 장신유에 의해 모두 들통나 버렸죠. 하지만 대표 녀석은 싸가지 없는 망나니 같은 놈이었는데요. 한 잔 따라드리겠습니다. 대표를 말리던 한 변호사. 이제 내부에 CCTV 4대 있습니다. 거치시면 상해죄로 처벌받습니다. 다음 날 딸랑딸랑을 하러 갔으면 변호사 직함 떼고 딸랑딸랑을 하란 말이야. 다들 명심해. 최대 클라이언트이자 대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로펌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 돈과 권력 앞에 휘둘리는 변호사 따위. 신유는 승소했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원래 변호사 일이 재미가 없는 걸까? 내 마음이 변한 걸까? 그렇게 변호사에 대한 회의감에 젖어 있을 무렵 또다시 빨간 탕후루 손이 뱀처럼 신유의 얼굴을 감싸오는데 내가 지금 위로가 필요한 건 맞는데 손은 좀 씻고 오는 게 어때? 피비린내 대신 비누향이 낫지 않겠어? 말은 여유로웠지만 신유는 이 저주스러운 환각과 지독한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었죠. 그날 밤 지옥으로 가는 남자 헬로입니다. 한 체험 유튜브가 흉가를 탐험하는데요. 작두칼. 점점 겁이 나기 시작하고 여기 뭐가 지나가. 뭐지? 급기야 횡설수설까지 하는데 이때 잘못 넘어져 작두칼에 사망합니다. 그 흉가 철거해달라고 민원 수십 번 넣었는데
시청으로 쫓아온 죽은 유튜버의 부모. 자식을 잃은 분노가 치밀자 그 흉가를 철거하라고 난리를 피우는데요. 보다 못해 홍조가 나서죠.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흉가 철거를 맡게 된 홍조. 사실 그 흉가는 오래된 신당이었습니다.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던 그때 그만 자빠져버린 홍조. 이때 문이 열리면서 나타난 남자는 장신우였죠. 정신이 혼미해진 그녀는 본능적으로 저승사자가 잘생겼네. 죽기 전엔 꼭 잘생긴 남자와 한 번이라도. 사진을 왜 찍는 걸까요? 그런데 그녀를 깨운 건 어떻게 된 거야? 왜 여기 너 있어? 신유는 어디로 간 걸까요? 다음 날 신당 철거를 위해 땅 주인의 정보를 알아낸 홍조. 명문가의 어마어마한 땅 부자의 건설사 회장 아들이면서 잘 나가는 변호사라는 거지? 장신유라는 사람이 혹시 반했나? 재수없어.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한 신유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요. 손과 발의 감각 기능 상실, 언어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치료는요? 유전병을 치료할 방법은 없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였죠. 신유는 이런 사실을 여친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럴 때 되게 멀게 느껴지는 거 알아? 엄청 중요한 일은 나한테 말 안 하는 것 같아. 또다시 떨리는 오른손을 그는 감출 수밖에 없었죠. 얼마 후 장신유를 찾아가는 홍조. 그런데 뒤통수에 스산한 기운이. 아직은 안 돼요. 가고 싶지 않아. 비켜요. 내릴 거라. 사람이세요? 사실 장신유는 그 흉가 사당의 땅 주인이었고 홍조가 자빠졌던 날 그녀를 버려두고 간 것은 원래 그런 놈이었죠. 온주산 원상복구 해주세요. 흉가 철거해서. 싫습니다. 원상복구 명령 거부하시면 행정대집행 개고장 날릴 수도 있어요. 개고장 나한테 날려도 소용없어요. 건축주한테 날려야지. 남의 사유지에 아무나 등산하라고 계단, 가로등, 운동시설 및 기타 등등을 설치한 거 불법인 거 알죠? 법자를 변호사 장신유는 조근조근 홍조를 뚝 패고 공팀장은 빨리 사당 철거를 하라고 윽박지르네요. 미쳐버리는 거죠. 한편 시청 앞에서는 시위가 한창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비단 보좌관 재경을 위해 한몸 희생합니다.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올라가시고 시위하시고. 그래. 전 이만. 아우 부끄러워. 후다닥 튀어버려. 늦은 저녁 퇴근하던 홍조는 재경과 마주치는데 이름처럼 얼굴이 빨개진 홍조. 괜찮아요? 시도 때도 없이 빨개져요. 안면 홍조요. 아, 갱년기는 아닙니다. 그건 하지 말지. 낮엔 왜 그랬어요? 혹시 염산이었으면 어쩌려고. 염산 던지고 그럴 분들 아니세요. 그래도 앞으로는 그러지 마요. 뭐야 스윗하죠. 그리고 철거 못해도 되니까 무리하지 마요. 네. 혹시 재경도 홍조에게 관심 있나? 제가 철거 담당인 건 어떻게 하셨어요? 얼굴에 철거라고 써있어요. 네 얼굴에 낮에 개그.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내가 그쪽엔 재능이 없어서 조심해서 가요. 이 뻘쭘한 분위기. 하지만 귀여워. 좋텐다. 다음 날 신유를 또 찾아간 홍조. 좋은 아침입니다. 나가요. 재수없어. 재수 없는 건 그쪽이죠. 난 성격이 좋은 편이고 유머 감각도 있어서 주로 먹무미가 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제 홍조는 불쌍가련 모드로 저 시청으로 발령받고 계속 혼밥해요. 직장에서까지 혼밥하기 싫거든요. 왕따인 거 티날까 봐. 그냥 신우는 신당의 건축주 무당 은월이 있는 곳을 빨리 알려줘 버립니다. 어차피 소용없는 게 아니라 무당 은월 원주산에 있는 신당을 철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믿을 수가 없는 신유는 곧장 은월 할매를 찾아가죠.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셨으면서 갑자기 철거는 왜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도 생판 모르는 여자한테. 그러자 다가오는 할매. 네가 죽인 여자야. 네 뺨을 어루만지는 피가 묻은 손의 주요. 하지만 은월은 그 저주와 고통이 끝날 때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아침에 목함의 주인이 나타났어. 누군데요, 목함의 주인이? 선배님 어디세요? 왜?
회식하러 갔다고 들어서요. 회식은 무슨? 야, 소주 렌탈 주세요. 혹시 다 같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왕따가 되어 홀로 남은 홍조는 울고 있었죠. 오는 겁니까? 돌아보니 장신유? 그는 왜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저한테 무슨 볼 일이 있죠? 선물이 있어요. 바로 목함이었죠. 누가 그래요? 이 시꺼먼 미니 관짝 같은 게 내 거라고. 무녀, 은월이. 아, 그 귀여운 할머니? 안에 뭐가 들었는데요? 신윤복크림 같은 게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한마디에 홀락낚여 집으로 목함을 들고 온 홍조. 진짜 신용복크림 들어있는 거 아니야? 돌아가는 행복 회로와 달리 아무리 흔들어도 꼼짝 않는 목함에 홍조는 망치로 후드러 깔 생각을 하는데요. 물리를 든 토르처럼 힘차게 망치를 들어보지만 불기력에 깜빡이는 전등.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 홍조를 닥달하는 신유. 왜요? 목함 열었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왜 아직 안 열었어요? 바빠서요. 아줌마, 그 그네 앉으면 안 돼요. 홍조는 아줌마라는 말이 기분 나빠 쌩까버리고 일이 많아서 아마 야근하게... 오늘은 야근하지 말고 일찍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면 목함부터 열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부탁하는 사람치고 예의 밥 말아먹은 태도에 빡친 홍조. 반드시 오늘 중으로 목함을 열어주시고 전화도 주시옵소서. 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볼 터이니. 그냥 끊어버리죠. 여보세요? 그러게, 거기 앉지 말라니까. 저 녀석 뭐야. 한편 신유를 찾아온 보좌관 재경. 스카우트 하러 왔어. 시청 변호사로. 제 연봉이 얼만 줄은 아시고? 연봉은 적지만 불법을 저지르는 수많은 대기업들을 상대로 시청을 위해 일해보라는 제안이었죠. 그 수많은 대기업 중에 하움도 있습니까? 없을 리가. 그럼 콜. 그리고 그날 밤 내가 보고 싶은 건 당신 얼굴이 아니에요. 목함이랑 영상통화 하시라고요. 자물쇠가 이 모양이야. 구멍이 없어. 그렇게 작은 자물쇠 하나를 못 열어요? 못 여니까 이러고 있지. 와, 안 열렸네? 기다려요. 열면 전화할 테니까. 절대 먼저 전화하지 말아요. 집요한 신유에 질려버린 홍조. 결국 목함 여는 걸 포기하고 그냥 꽃받침으로 써버리죠. 다음날 로펌을 찾아온 하움건설 대표. 사과드립니다! 이 정도면 진정한 사과가 됐을까? 이건 사과가 아니라 미친 꼬장인데. 미안해. 진정한 사과 미안합니다. 개 같은 주사 진짜 수루가 끊어야 되는데 그렇지? 응? 그레이시키야. 조심해서 가십시오. 그런데 야. 근데 왜 인사를 안 해? 내가 로에나이 소속 변호사가 아니라서. 방금 사직서 넣었거든. 한 말찍? 지금 뭐한 짓이야? 일개 변호사와 최대 클라이언트 둘 중에 누굴 선택하시겠어요? 그렇게 신유는 당당하게 로펌을 떠났죠. 그날 밤 전등을 갈던 홍조. 이거 위험해 보이는데? 괜찮아? 이때 비단 보좌관 재경이 나타나는데 나한테 맡기지. 당신이 없으니까 안타깝게도 홍조의 상상이었습니다. 제발 와주면 안 돼요? 이 소리는 설마? 돌아보니 목함이 저절로 열려 있었죠. 그 시각 신유의 집. 넌 불치병이야. 나하고는 케이스가 달라. 쉬면서 결혼 준비나 해. 하지만 엄마는 결혼 닥달했어? 난 신유 보내고 싶지 않아. 신유는 이 유전병을 반드시 치료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열렸다. 헐, 책이네요. 마력천자문. 뭐야, 마법책인가? 나 도션의 무녀 앵초는? 앵초? 뭔가 이름이 신선한데? 아시나키 미한추 최고 급제 성취수. 하지만 쓸만한 건 안 보이는데요. 이때 이게 진짜 먹힌다면 재경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도. 요거다. 다음날 출근하던 홍조. 헐, 또 장신유? 목함은 열었어요? 그거 물어보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대답부터. 목함 열었어요? 신유는 자신의 저주를 풀 수 있을지도 모르는 목함에 집요할 수밖에 없었죠. 주술이래요. 소원을 이뤄주는. 좀 더 자세히 말해봐요. 그런데 이때
둘이 아는 사이였어요? 근데 얼굴은 왜 그래요? 아, 멍이 심한데. 귀 뒤로 머리 넘기는 건 호감 표시. 쓸데없이 머리는 왜 귀 뒤로 넘깁니까? 급히 눈을 부라리는 홍조. 올라가죠. 시청 변호사 오늘부터 1일. 그렇게 시청에서 일하게 된 신유는 홍조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 앵초라는 무녀가 쓴 건데 이거랑 저거랑 섞어서 막 요래요래 하면 미인도 되고 아주도 낳는다네? 주술이래요. 소원을 이뤄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앵초는 실존 인물이었고 무녀 앵초를 죽인 건 장무진. 장씨? 그렇다면 혹시 장신우의 조상일까요? 신유는 더욱 그 책이 궁금해졌죠. 보고 싶어져서. 설마 홍조는 아니겠죠? 목함에 들어있는 그 주술서. 그럼 그렇지. 저 앞에서 세워주시면 돼요. 집이 버스 정류장이에요? 골목길로 올라가면 금방이에요. 차로 가면 더 걸려요. 그런데 책을 가지러 가는 홍조를 쫓아오는 술 취한 아저씨. 왜 이러세요? 사람 잘못. 신유가 간단히 제압해버리고 멋있게 손을 내밀죠. 왜 따라왔어요? 지루해서. 그래도 좋다. 이제 이 손 놔도 되죠? 부끄러워 바로 손을 놔버립니다. 가로등이 저 지경이면 교체해달라고 민원을 넣어요. 기다리래요. LED로 교체해준다고. 그럼 가족들한테 마중 나와달라 그러든가. 가족 없어요. 그녀가 혼자라는 걸 알게 된 신유. 앞으로도 고장난 가로등 속 어두운 골목길을 혼자 달릴 홍조가 신경 쓰입니다. 그런데 주술서는 어쩌고 뭐하는 거죠? 이러다 감전되는 거 아니야? 장갑 꼈잖아요. 폭발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 떨려오는 오른손. 그 아픈 척 하지 말고 그냥 내려와요. 아픈 척하는 게 아니라 아픈 거예요. 여친한테도 못한 말을 홍조에겐 쉽게 해버리네요. 주술서를 건네는 홍조. 거기엔 신병 주술, 몸의 병을 낫게 하는 주술. 신유는 이것이 자신이 저주받은 유전병을 낫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원하는 게 있어요. 거기 담긴 주술은 모두 당신이 가져요. 하지만 딱 한 가지만 나한테 줄 수 있겠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얼마 후 또다시 홍조를 왕따시킨 회식 자리. 이렇게 전화하는 거. 저도 끼워주십시오. 회식. 다들 깜짝 놀라고 그때 일은 죄송했습니다. 공 팀장의 화가 풀릴까요? 앉아. 아이고 보좌관님. 이건 또 무슨 상황이냐? 갑자기 재경과 신유가 함께 나타나다니? 동료 여직원들이 재경에게 신나서 말을 거는 동안 홍조는 볼만 빨개져 있었죠. 술자리가 파하고 꼴레가 된 팀원들은 또다시 홍조만 떼놓고 어디론가 가버리는데 이용주 씨, 헉 재경이다. 사돈 찍게 됐어요. 뭐 나 때문에 엉망됐잖아요. 이렇게까지 챙겨준다는 건 설마? 홍조 씨는 볼 때마다 얼굴이 빨갛네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 있을 때만 빨개지는 거예요. 허걱 말해버렸다. 방금 제가 한 말이 고백처럼 들렸을까요? 네, 나한텐 그렇게 들렸는데. 그럼 이제 사귀는 건가요? 보좌관님을 나도 이용주 씨 좋아해요. 정말요? 근데 그건 인간적인 호감이에요. 누구라도 나 때문에 옷을 망치면 선물을 할 거예요. 헐, 그래도 희망 고문 스타일은 아니네. 시원하게 뻥 차인 홍조. 그런데 그렇게 민망한 그녀 앞에 갑자기 신유가 나타나는데 이용조 씨는 아주 가볍고 사소한 친절에도 좋아하고 그러다가 충동적으로 고백하는 타입이라는 거. 나 아주 가볍고 사소한 친절해도 막 혼자 설레고 좋아하고 그래요. 아무도 나한테 친절하지 않으니까. 됐어요? 혼자 살면서 많이 외로웠던 그녀는 누군가의 작은 선물에도 마음이 확 가버리는 너무 순수한 금사빠였습니다. 다음 날 다시 꿋꿋하게 도로 화단을 정리하며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홍조. 이용조 주무관. 실행의 아픔을 극복하는 데는 일이 최고다. 이게 뭔 소리요? 시청한 모든 사람들이 홍조가 고백하다 차인 걸 알고 있었죠. 나 아니에요. 그럼 뭐 제가 말했겠어요? 보좌관님이 말했겠어요? 사진 각도상 그 자리에 또 누군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 애정성사술. 상대방의 사랑을 얻게 되는 주술. 홍조는 짝사랑하는 보좌관 재경의 사랑을 얻기 위해 드디어 주술서를 써먹게 되는데 이 장을 태워 섞어라. 그것은 단 한 번밖에 못 쓰는 방법. 그런데 그 시각 또다시 신유에게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 물. 그의 왼쪽 밤을 어루만지는 빨간 손. 과연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금수저의 변호사
미친 비주얼의 싸가지 냉소남. 그런데 조선시대 최강 주술사의 주인 볼빨간 홍조를 만나더니 어느 쪽이 좋아? 설마 하트가 발사되고 있나? 그는 왜 저렇게 된 걸까요? 준내 웃긴 불가항력적 드라마 시작합니다. 한밤에 찾아온 시뻘건 탕후루 손의 저주,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던 장신우. 그만 거리 화분을 들이받아 버립니다. 교통사고야. 후유증 생기면 어쩔 건데? 첫날 밤에 허리 아프다 그러고 신혼여행 멀리 못 간다 그러고 그런 거 나 딱 싫어.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여친 나연에게 신유는 자신의 사정을 솔직히 말하지 못했죠. 무슨 시간이 왜 필요한 건데? 해결해야 될 숙제 같은 게 있어. 무슨 숙제냐고. 다음날 동료들은 홍조를 두고 신나게 앞당 까고 있었는데요. 혹시 제가 방금 한 말이 방금 제가 한 말이 고백처럼 들렸을까요? 고백처럼 들렸을까요? 홍조의 수줍은 고백을 놀려대는 이런 쓰레기 동료들. 결국 홍조는 애정성사수를 써버립니다. 마침내 그 물이 맑아지면 애정수가 될 것이니 원하는 이에게 마시게 하라. 보름달의 기운으로 만들어진 애정수를 보좌관 재경의 컵에 콸콸콸. 미션 성공. 잘 부탁해. 드디어 회의가 열리고 아이고, 좋은 아침입니다. 몰래 지켜보는 홍조. 컵 들었어. 좋아. 그냥 마셔버려. 하필 이때 걸려온 공팀장의 호출. 거리 화분 다 망가졌단다. 그게 왜요? 개박살난 거리 화분들. 이대로 못 넘어가요. 그 자식 분명히 음주운전했을 거야. 음주운전 아니에요. 아, 그놈이 그래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고? 네, 만나셨어요? 나예요. 그 사고를 낸 거. 어젯밤 시위가 냈던 사고였죠.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먼저 아니에요? 멀쩡하잖아요. 내려가서 연가 신청하고 주차장에서 봐요. 왜요? 모든 주술은 당신이 갔대. 딱 하나만 내게 주기로 한 약속. 오늘 지켜줘야겠어요. 홍조는 전에 약속을 하긴 했지만 21세기에 그런 미신을 했나?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이용조 씨 사랑이 이뤄지면 내 덕분이라서 21세기에 이런 미신을 믿었나 봐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벌써 애정성사술까지 쓰고. 내놓으라고요. 간지럽히기. 그런데 홍조와 밀착하게 된 신유. 아싸, 다 왔어. 신유는 갑자기 심장이 크게 뛴 게 이상했지만 그래요. 썼어요, 애정성사술. 추진력이 대단하네. 내 거라면서요. 그럼 내가 언제 쓰든 어떻게 쓰든 상관없잖아요. 그래다 써버려. 그나저나 홍조는 짝사랑하는 재경이 애정수를 마셨는지 미치도록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고 푹 자요. 저 막 차에서 자고 그런 타입 아니거든요. 그건 운전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아, 참 배려심 있게. 휴게소 안 들려도 되겠어. 이미 골아 떨어졌죠. 네요. 그런데 홍조의 목을 천천히 받쳐주는 신유, 그리고 햇빛까지 가려주는 센스. 자기도 모르게 나온 다정세포에 신유도 당황해하는데 홍조는 잠만 잘 자네요. 한편 자신에게 고백하다 차인 홍조의 영상을 본 재경. 저희 둘을 무슨 일로? 동영상 찍어서 유포시킨 거 두 분 맞죠? 그는 홍조의 동료들에게 영상을 삭제하도록 합니다.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박 멋있어.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얘네들. 그 시각 신유와 홍조는 산속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는데요. 만병초꽃. 치유술인지 뭔지 그거 하려는 거예요? 나는 저주를 받았어요. 지금 저주 타령할 때예요? 살면서 뭔가에 간절해 본 적 없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같은 거 느껴본 적 없나? 너무 간절해 보이는 신유를 홍조는 도와주기로 합니다. 찾았다. 벌써? 하지만 손이 닿질 않고 이때 신유가 다가와 잎을 잡아주죠. 뭔가 달달한 이 분위기. 그날 밤 주술을 시작하는데 왠지 홍조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신유. 신병치유술. 주술에 필요한 재료들을 모두 섞는 홍조. 신유는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이윽고 간절한 마음으로 낫기를 바라며 생자를 쓰라. 해당 장을 태워야만 비로소 이뤄지는 주술.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었죠. 과연 장신유의 저주가 풀릴까요? 어때요? 하지만 왜 이러지? 신유의 심장이 쿵쾅거리는데 어디 가요? 옆에 있어요. 홍조의 손을 뿌리치는 신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예요? 먼 길까지 와서 어울리지도 않는 이상한 옷도 입고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나한테?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내가 보기엔 예쁘기만 한데. 헐, 지금 뭐라고 한 거니? 주술이 잘못된 건가? 그때 손바닥의 생자가 사라집니다. 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애정성사술이 효과가 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 괜찮아요? 몸은 좀 어때요? 하지만 신유는 꿈속을 헤매고 있었죠. 빨간 열매를 따려는 한복을 입은 소녀. 이 소녀는 누구일까요? 신유는 꿈속의 소녀가 신경 쓰입니다. 다음날 부정입니다. 머리 귀 넘기기, 여보세요? 근데 어쩐 일로? 몸 베베 꼬기. 걱정했어요. 저를요? 애정 성사술의 효력일까요? 그 뻣뻣한 재경이 먼저 전화를 하더니 기운내요. 신병 치유술도 곧 효과가 나타날 거니까. 아주 좋아 죽네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다 들른 식당. 뭐 하는 거지? I'm 그루트. 사장님, 여기 산지비빔밥 주시는데요. 고사리 빼고 주세요. 내가 고사리 안 먹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I am Groot.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네요. 그날 밤 몇 시에 어디서 만날지 다시 알려준대요. 애정성사술이 먹혔다는 빼박 증거. 권재경이 사랑 고백이라도 한답니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해. 갑자기 신유는 홍조를 생각하는 시간이 늘고 있었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봐요. 좋아. 네, 메시지가 가버렸다. 하지만 곧바로 아요를 써주는 재경. 진짜 주술 효과가 있나 봐. 어우, 좋아 뒤져버려. 그런데 다음날 텀블러를 잃어버렸어요. 그 요만한 건데 색깔은 핑크. 네. 요거? 혹시 이 안에 든 물 드셨어요? 왜? 뭐 안 되나? 설마 처먹었나? 당황한 홍조. 아니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지만 세탁비를 청구하고 자빠 감사합니다 하면 될 거를. 시끄러. 그녀는 오랜만에 출근한 마과장이었죠. 죄송합니다. 이용조 씨는 죄송할 필요 없어. 난 마은영 과장. 잘 부탁해. 벌써 제 이름도 알아주시고. 공원관리팀은 오늘 회식 단 한 명도 빠지지 않는다. 그렇게 회식을 가는 공원 관리팀. 이때 마주친 신유. 어우, 답해. 오늘 약속은 회식 때문에 내일로 미뤄졌어요. 애정성사술 확인은 오늘 불가능. 그래도 확실히 먹힌 것 같아요. 그녀의 죄치가 느껴진다. 너무 가깝지 않나? 그래, 너무 가까웠어. 그 몸은 어때요?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빠르게 뛰어요. 원래는 그런 증상이 없었어요? 당연하지. 이용조 또 겉돌고 있지? 홍조의 뒷모습을 보며 또다시 가슴이 세차게 뛰는 신유. 야근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인데 내일도 괜찮대요. 이상하게 홍조가 자꾸만 눈에 아른거립니다. 그런 신유를 기다리는 안 반가워? 여친 나연은 신유와 조금이라도 같이 있어보려고 하지만 나연아. 시간 갖자 그랬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기분 상했어? 그게 아닌 것 같다. 나연아, 우리 그만하자. 시간을 갖자는 말이 결국 이런 거였어? 주술 때문일까요? 신유는 나연에게 이별 통보를 해버렸죠. 점심들 어떡할 거야? 이용조 주무관. 구내 식당 어떨까요? 오늘 같은 날은 쭈꾸미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난 구내식당 나가기 귀찮아. 역시 이용조 주무관 점심 메뉴도 잘 골라. 공 팀장이 갑자기 왜 저럴까요? 왜요? 몸은 좀 나아졌어요? 신경 쓰여서 연락했어요. 내가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권재경이 신경 쓰이는 거겠지. 되겠네. 주술이 먹힌 건가 아닌 건가. 눈치 겁나 빠른 신유. 별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내 컨디션은 계속 별로고 기분도 별로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걸 수도. 만나면 괜히 얼굴 빨개지고 몸 베베 꼬면서 머리 귀 뒤로 넘기고 그런 행동 하지 마요. 난 개인적으로 그런 짓 매우 싫어하니까. 내가 언제 몸을 베베 깠어? 진짜 어이없어. 그래서 그날 저녁 홍조는 보좌관 재경을 만나는데 제가 많이 늦었을까요? 네, 저도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을 못마땅하게 지켜보는 신유. 둘의 모습에 배알이 꼴리기 시작하고 깽판 치러 가는 순간 자신의 왼손을 보는 신유. 회의실에 그 컵을 떠올리더니 홍조의 저런 모습마저 예뻐 보이자 뭔가를 깨닫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에요? 궁금해서 권재경이 뭐라고 했는지. 얘기 안 해줄 거예요. 애정성사술이 먹혔을 리가 없는데. 또 차였을 것 같아서요? 아니, 권재경은 당신 좋아하는 거 맞고 맞다고? 나도 당신 좋아하는 거 맞고. 헐, 뭐라고요? 저 손가락 하트는 뭐임? 결국 신유는 홍조에게 고백을 갈겨버렸죠. 홍조가 회의실로 몰래 애정수를 가져간 날 권 실장? 예. 애정수를 마시지 않은 재경. 그 컵을 가져가 대신 마신 건 바로 장신우였습니다. CCTV까지 있으니 빼박. 그동안 홍조만 보였던 이유가 이해되기 시작했죠.
이것도 저것도 홍조가 예뻐 보이는 것도 두근거렸던 것도 그게 다 애정수 때문이란 걸 알게 된 신유. 이제 이들의 꼬여버린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이것저것 섞어서 요래요래 만든 그 애정수라는 것을 먹은 게 바로 나거든. 못 믿는 홍조에게 신유는 4K 화질의 빼박 증거를 보여주는데요. 이걸 왜 그쪽이 먹었어요? 죽 서서 개중골에 미치고 팔짝 뛰는 홍조. 하지만 그건 신유도 마찬가지였죠. 당신의 그 허술하기 짝이 없는 계획에 희생된 게 바로 나야.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내가 왜 책임져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죄,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라는 거야. 누가 들으면 내가 총이라도 쏜 줄 알겠네. 쏜 거 맞아. 사랑의 총알. 맞으면 두근두근해. 조조브레스. 그러니까 얼른 주술을 풀어. 그걸 내가 어떻게 풀어요? 풀지 않으면 애정수 마신 내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권재경과의 사이를 회방 놓을 수도 있으니까. 홍조에게 무시무시한 협박을 하고 가려던 신유. 그런데 왜요? 또 뭐야?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잖아. 보고 싶어서. 가지 가버려. 가자 정신을. 진짜 개야. 개소리를 막 해. 주술에 걸린 신유는 강아지 마냥 자꾸만 홍조 얼굴이 떠오르고 어쩔 거야? 간질간질하니 기분. 그 시각 홍조는 권재경은 당신 좋아하는 거 맞고 그 말이 자꾸 맴도는데 날 왜 좋아해요? 유기견 보호센터에 점검을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봉사활동을 하러 온 재경에게 반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포장지는 그럴듯한데 내용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요. 재경은 누굴 사랑할 여유조차 없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함부로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지도 못했죠. 그런 재경의 홍조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보좌관님은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쓸쓸한 사람이었어. 그렇게 자신을 감추는 재경과 반대로 미친 강쥐처럼 자신을 너무 심하게 드러내는 신유. 권재경 실장은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나? 아니요. 갑자기 자기가 쓸쓸해 보이냐는 이상한 질문을 하셔서 제가 연애하시라고 그 볼빨간 분이 왜 남의 연애에 신경을 써요? 그랬더니 뭐래요? 한대요.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애정수 때문에 질투의 멍뭉이가 돼버렸네요. 어디 가세요? 고백하러? 매주 멍멍멍. 그리고 마지막 전달 사항. 우리 과에 왕따는 없다. 그때 커피를 들고 나타난 신유. 홍조는 이놈이 왜 저러나 싶은데 고백할 게 있어서요. 하지마. 제가 공원관리팀에서 설치한 거리화분을 망가뜨렸습니다. 헐. 사과드립니다. 개념은 있구나 했지만 안 그래도 팀에서 이용조 씨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 같던데 제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더욱 심한 왕따를 당하진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렇게 팀에 폭탄을 던져버린 신유는 유유히 사라지고 길기 빠빠 못하는 신유 때문에 홍조는 복장이 터져버렸죠. 거기서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남의 더 곤란해졌잖아요. 나라고 뭐 이러고 싶어서 이런 줄 알아? 주술에 걸려서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걸 어떡해? 정신 차려요, 장신유 씨. 당신은 윤난이란 여자의 남자친구예요. 헤어졌어. 뭐라고요? 내 머릿속에 있는 감정 컨트롤 본부에서 슬픔이가 왕성하게 활동해야 할 이때 기쁨이가 눈치 없이 똥까똥까하고 있어. 왜? 당신 때문에. 그 애정수 그쪽만 마신 게 아니에요. 우리 팀장님도 마셨을 가능성이 있어. 그럼 팀장님도 지금쯤 막 날 좋아하고 있어야겠네? 그 사람은 조금 마셨나 보지. 난 한 컵을 원샷했어. 독국물로 치면 치사량인데 애정수라서 치사랑인가? 애정수 때문에 모든 게 꼬인 것 같아 홍조는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자책하지 마. 내 마음이 더 아파. 그런데 이 손은 뭐야? 나요, 이 손. 손 잡고 싶어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손 잡고 싶어서 일부러 그러는 거 같아. 뭐래냐? 일단 물을 많이 마셔요. 그 애정수 성분이 소변으로 다 배출되면 정상으로 돌아올 것 같아. 난 왜 그런 생각을 못했지? 이용조 씨 천재인가? 최선을 다해볼게. 그럼 힘껏 화이팅 하시고. 잠깐 손 닿았다고 그새 팔딱거리는 심장. 같이 마셔주면 안 돼? 하지만 그의 뇌는 정신 차려, 정신이. 헤어지자고 한 건 본심이 아니었을 거야. 나였는 신유의 아빠에게 유전병에 대해 듣게 되죠. 난 네가 신유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나연은 병을 숨긴 신유가 안쓰럽게 느껴졌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물 먹는 하마처럼 죽어라 물만 마시는 신유. 그리고는 곧장 홍조를 보러 갑니다. 그걸 왜 들고 있어요? 옮겨주려고? 하지만 내가 옮겨줄 사고만 치죠. 그리고 빡친 홍조 앞에서 신병 치유술이 먹혔다며 자랑하는데 이거 봐. 손도 멀쩡하잖아. 모두 방정. 그런데 갑자기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신유. 화장실부터 가야겠어. 물로 배출되는 건 애정수가 아니었습니다. 차마 싸면 안 돼. 그 눈빛 뭐예요? 설마
하트가 발사되고 있나? 점점 증상이 심각해지는 신유. 그리고 이 모습을 나연히 지켜보고 있었죠. 그날 저녁 퇴근길 홍조는 검은 옷에 수상한 남자와 마주치는데 뒤따라오는 남자. 이때 하필 핸드폰이 떨어지고 냅다 뛰는 홍조. 누구냐 넌? 헐, 장신유? 이러면 곤란한데. 미안해요.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서. 홍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순찰 도는 신유.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같이 좀 가주면 안 돼요? 물론이지. 냅다 그러겠지. 그렇게 함께 핸드폰을 찾던 그때 가로등이 켜집니다. 내가 불을 좀 켰어. 이영조 씨 때문에. 우범 지역을 먼저 작업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거 완전 좋은 발상이야. 이제 시청 변호사가 다 됐네. 직권을 남용했어. 당신 골목에 불을 켜주려고. 문제는 가로등만 불이 켜진 게 아니라 내 심장에도 불이 켜진 거. 반짝반짝. 그 덕에 홍조는 핸드폰을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핸드폰 속 어린 홍조가 꿈에 봤던 그 여자아이? 복식으로 봐선 조선옥이 같았어. 난 그때도 높은 사람이었고 당신은 신분이 몹시 낮아 보였어. 난 이용조 씨 어린 시절을 본 적이 없는데 그 얼굴을 한 당신이 내 꿈에 나타났어. 책임져. 물로도 배출이 안 되는 극강 효능의 애정수. 같이 가봐요. 어디? 이 밤에? 이용조 씨 그건 정말 돼. 어디로 갈까? 준비돼. 주술 푸는 방법을 알아보러 갈 거예요. 당연히 풀어야지. 하지만 풀기 싫은데 그쪽 방향이 아니지만. 여전히 뇌와 몸이 따로 노는 장신유. 일찍도 왔다. 목함 받자마자 왔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신유는 빨리 애정 성사수를 풀어달라고 말하는데 이러다 제가 정말 저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어떡해요? 슛을 푸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나 은월 할매는 넌 아무 힘이 없어. 모든 건 여자한테 달렸지. 그렇다면 홍조가 풀 수 있다는 걸까요? 근데 그 목함은 왜 저한테 주신 거예요? 네가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그럼 장신유 씨는 어떻게 해요? 할매는 홍조에게 무언가 은밀하게 말해주는데 알아냈어요? 하지만 입을 꾹 다문 홍조를 보고 신유는 지멋대로 추리하기 시작하죠. 키스. 백설공주부터 슈렉까지 모든 저주를 풀 수 있는 열쇠가 키스인 건 국룰이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데 입에 담기 힘든 거면 설마. 설마 뭐? 어디가? 버스 타러요. 제발 내 차 타고 함께 가주면 안 될까? 또 시작이다. 그런 얼굴 하지 마. 세상에서 제일 예쁜 얼굴. 그 정도로 예쁜 얼굴 아니거든요. 알아. 근데 나한텐 그 정도로 예뻐. 뭐야. 밑도 끝도 없는 신유의 고백에 그만 볼이 빨개져 버린 홍조. 얼굴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만 빨개진다면서? 좋아해서 빨개진 거 아니거든요.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기분이 딱 내가 느끼고 있는 기분이야.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기분. 그래서 그가 원하는 건? 최소한 바래다 줄 수 있게는 해줘. 그냥 해줘버려. 신유는 소원을 이뤄 홍조를 집까지 바래다 줍니다. 부탁 하나만 할게. 제발 내 꿈에 찾아오지 마. 아니, 찾아와줘. 제발. 찾아와주지 말아줘. 제발 찾아와줘. 말아줘. 정신 차려, 정신이야. 점점 증상이 심각해져가는 신유 때문에 홍조는 다시 주술서를 살펴보지만 변심하여 번복하고자 하면 도리어 화를 입게 되리라. 정말 주술은 풀 수 없는 걸까요? 왜 풀어? 아니 풀지 마. 다음 날 꽃이 시들었다는 민원 전화에 공원 점검을 하러 온 홍조. 그런데 나타난 건 또 신유. 어느 향을 좋아하는지 몰라서 왼쪽엔 우디향, 오른쪽엔 시트러스 향을 뿌렸어. 어느 쪽이 좋아? 말을 해줘. 은월이 뭐라고 했는지. 은월 할머니는 주술 푸는 방법을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말하기 싫어요. 그래도 끝까지 달라붙는 신유. 꼭 따라오지. 오른쪽을 때렸으면 왼쪽도 때려야지. 어디 가냐고. 하지만 지겹게 연락하는 신유에게 결국 홍조는 힌트를 줘버립니다. 좋아요. 대신 자음 힌트 받고도 틀리면 다신 나 괴롭히기 없기. 콜. 그렇게 얻어낸 자음 힌트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님? 꼬이는 사이. 깨이는 송이. 머리 3개를 합쳐도 안 되네요. 한편 아랫집에 이사온 사람에게 이삿떡을 얻어먹은 홍조는 감사하다는 쪽지를 남기는데 그때 나타난 검은 옷의 남자. 보증금 빼서 마련한 돈이에요. 그건 제가 아버지한테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었고요. 100m 밖에서 들어도 보조감 목소리? 1층에 이사온 사람은 바로 재경이었죠.
이홍조 씨? 네. 1층에 이사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튀어버리죠. 황당한 재경과 너무 좋아서 층간소음 일으키는 홍조. 이 두 사람의 인연도 장난이 아니네요. 그날 밤 꿈에서 자신과 홍조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게 된 신유는 무언가를 깨닫고 날이 밝자마자 또 홍조를 쫓아가는데 이거 안 찍혔어요. 이용조 씨. 이 목소리는 교통카드 없는 도련님의 버스비 결제 완료. 혹시 나 따라온 거예요? 아니, 사실 따라온 거 맞아. 따라온 주제에 버스비까지 내래. 오해하지 마. 내 카드 블랙카드야. 그리고 도착한 어느 바닷가. 그곳에서 홍조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다 서로 눈이 마주친 홍조와 신유. 답을 알아버렸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해버린 두 사람. 너희 둘은 끊어낼 수 없는 운명이니 받아들여라. 점점 너무너무 재밌어지는 JTBC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 이연애는 불가항력. 이번 3, 4화에서는 애정 성사수로 의해 숨쉴 때마다 사랑 고백을 갈기고 어글 멘트를 서슴없이 하다가도 급 현타오는 신유의 코믹한 모습과 그런 변화무쌍한 신유의 당황해하면서 도망치는 홍조의 귀여운 모습이 가득했는데요. 특히나 신유가 홍조에게 점점 빠져들고 그런 신유에게 얼굴 빨개지는 홍조를 보며 광대승천. 빨간 탕후루 같은 손은 뭔지, 홍조가 왜 목하면 주인인지, 거기에 두 사람 사이를 의심하는 나영과 1층으로 이사와서 홍조와 한층 더 가까워진 비담 재경까지. 다음 회차에 궁금한 게 한 트럭인 이 연애는 불가항력은 매주 수요일 목요일 밤 10시 30분에 JTBC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